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실 때 뭐 경제 방송이라든지 주식 투자 방송 보시면서도 용어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용어별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방송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용어, 상한가, 하한가. 뭐 다들 아시죠? 상한가는 주가가 최대로 올랐을 때, 그리고 하한가는 주가가 최대로 떨어졌을 때 기준인데, 사실상 상한가, 하한가는 지금은 현재 하루 30%로 제한되어 있죠. 왜 30% 제한되어 있나? 변동이 너무 크면 일반 투자자들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전 세력들이 활개치기가 너무 쉽죠. 작전 세력에 의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12%로 제한을 해서 가격 변동이 극심하지 않도록 그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 유동성이 너무 크니까 뒤늦게 탔는데 하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면 다시 상승하고, 유동성 변화가 너무 심각하죠. 네, 그리고 거래량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주식이 체결된 양을 의미하며, 측에 보통 주식 차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에는 주가지수, 아래쪽에는 거래량 부분이 나오죠. 이제 매도가 강할 때 파란색, 매수가 강할 때 빨간색. 그리고 호가라는 부분은 주식 매수 매도되는 각각의 금액을 호가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2만 원에 올렸다, 그 다음에 매도를 어느 분이 22,000원에 올렸다, 그럼 매도 호가가 22,000원, 저는 매수가 2만 원.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거래가 되는 거래 가격 자체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거래량이 많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가격과 동일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거래량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시는 분은 22,000원에 매도하고 싶어 하고, 저는 매수하시는 분은 2만원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하면, 매도 호가는 22,000원, 매수 호가는 2만원에서 멈춰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갭이 있는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굳이 추천은 안 드리지만,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봐요. 호가창에 거래량이 얼마나 떠 있나, 매수량이 투입이 되는지, 매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거래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는 예수금이라고, 예수금은 뭐 간단하죠. 나의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용어로는 미수금이라고 있는데, 들어간 돈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저희가 증권사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수 거래 시 거래 후에 2일 내에 미수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 매매가 일어나죠. 반대 매매라는 거는 미수금 입금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을 시에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일괄 매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거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미수금 설명하면서 꼭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증거금이라는 부분이에요. 미수 거래를 하도록 이 요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을 30%다 라고 하면, 이제 100만원짜리 주식을 살 때 30만원만 계좌에 있는데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금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30만원을 가지고 예수금을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거래기간 2일 내에 뭐 주식이 100만원에서 뭐 110만원이 됐다, 120만원이 됐다, 매도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셨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상황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거래일 2일 내에 매도를 못했을 경우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산 주식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어치에서 70만원 정도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반대 매매가 7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반대 매매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초보분들에게는 미수 거래는 조심하시라. 반대 매매가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미수거래를 만에 했다 하더라도 2일 이내 꼭 미수금을 다 채워 넣으셔서 절대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량주 같은 경우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대 매매가 그냥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증권사에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중간 가격으로도 매도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매매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평단가라는 부분은 내가 산 주식의 평균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8만 원 주고 한 주를 사고 오늘 9만 원 주고 한 주를 샀으면 평단가는 8만 5천 원이 평단가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할 때 주식 투자 3년 이내의 초보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신중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손절은 일단 하락장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말로 내가 산 평단가보다 내려가게 되면 일정 수준 가격에서 더 이상 손해를 막기 위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 부분은 주식 투자 초보분들이나 클래식한 분들은 손절을 너무 안 하세요. 어차피 주식은 오른다. 어차피 떨어지면 본전 찾자, 기다리자. 가장 잘못된 주식 투자입니다. 손절가를 무조건 정하셨으면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6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 원 갈 수도 있고 산정 폐지 갈 수도 있는데 손절가를 안 지키고 손절을 안 하시면 그게 바로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방송 가장 중요한 부분, 매수하실 때 손절가를 무조건 확인하시고 무조건 본인이 정하시든지 전문가분들이 정한 손절가를 정확하게 메모하시고 손절만 하셔도 절대 쪽박 차는 일은 없다. 여기저기 손해보시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머지 주식들은 황금이거든요. 어차피 오를 종목들은 오르니까 손절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손절에 반대되는 말은 익절이겠죠. 손해의 반대인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행위로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면 굳이 뭐 익절 부분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자금 유동이라든지 좀 더 유동성 있게 하려면 익절가를 정하셔서 익절을 하시는 게 맞죠. 본절은 본전치기와 같은 의미로 내가 매수한 평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였다는 뜻인데 뭐 별 중요하진 않고요. 스윙이라는 부분, 스윙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스윙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요.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일단 세 가지로 나눠보면 단기 스윙, 장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기 같은 경우는 뭐 단타, 스캘핑, 하루 안에 매수 매도를 하는 스캘핑이라는 것도 있고 스윙은 짧게는 2, 3일 정도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매매하는 걸 얘기하고요. 뭐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한다 생각하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주식 투자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장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죠. 적어도 본인이 차트를 완벽하게 보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주식 투자가 3년 미만이시라면 단타, 스캘핑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봉, 빨간색이 양, 파란색이 음봉입니다. 파란색 양은 가격이 높아진 캔들 차트, 음봉은 낮아진 거. 시가, 장이 시작하는 시점의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 종가, 장이 끝나는 시점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갭 상승, 정일 종가보다 시가가 높을 때 캔들 차트가 갭을 두고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하여 갭 상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양봉 갭 상승, 시가가 그 전날 종가보다 시가가 월등히 높아졌죠. 이 부분을 갭 상승. 갭 하락은 반대로 그 전날 종가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라는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법은 유상증자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일정 가격에 이제 수요자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는 기업이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되고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배당하기에 금액이 너무 커지고 누적이 되면 이제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주식 보유하시는 분에 비례해서 이제 주식을 더 지급하는 방법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이 없어요. 내가 주식이 뭐 만주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당연히 파는 게 맞는데 공매도라는 부분은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겠죠. 떨어질 게 너무 확실하면. 하지만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떨어질 건 너무 확실한 거지. 그러면 공매도라는 부분으로 가진 주식도 없는데 하는 거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인 주식을 공매도해서 본인은 이제 15만 원, 만약 떨어질 게 확실하면 일정 기간 지나서 15만 원에 매수해서 다시 메꿔 넣는다. 그 차익을 얻는 방법인데 기업들을 위한 부분도 없고 일반 개미분들을 생각해서도 이 부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급격한 주식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 장세에서 공매도가 너무 날뛰니까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지지선도 공매도 물량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솔직히 이 부분 공매도라는 게 증권사라든지 증권 투자자들 이제 그런 분들이 고안해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매도는 개미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매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면 공매도로 돈 좀 버시는 분들한테 미움 사겠죠. 뭐 여튼 공매도 개념은 알고 가시라는